이만희 의원은 이 통합당 원내 대변인 또 원내 부대표도 지내셨는데요. 현안이 많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입니다. 예. 지역구가 이제 경북 영천 청도시잖아요. 청도.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예. 지금 이제 이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그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심의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떻게 예. 국회에 참여하실 의향은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이번 이 상임위 독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이 국회에서 이 민주당의 일당 폭주 체제가 일단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은 여당과 청와대의 어떤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추경 상임위 관련해 가지고 예. 사실상 우리가 추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청와대와 지금의 여당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봉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당 차원에서 추경 분석도 이미 마쳤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일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원구성과 보면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라든지 법사위나 상임위 독식 문제, 특히나 야당 의원 전원을 의장께서 아무런 전문성에 관계없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다는 그런 문제들은 예.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 역할이나 지위 자체도 묵살하고 추경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이나 해라는 그런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은 이 국회에 복귀하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예. 국민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추경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가, 적재적소에 쓰이는가에 대한 문제들은 별개의 또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심사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단독으로 국회의원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추경인데, 예. 무려 35조에 달하는 추경 금액이고요. 그중에 24조는 국가의 미래 세대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짧지만 강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 심사가 한두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예결위 심사하고 바로 3일날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많은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국회 심사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일당 독주 국회 체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야당이 많이 격앙돼 있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여당이 먼저 좀 마음을 열고 야당도 이 예산안 심의하고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열어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사실은 이번 이 원 구성의 그 폭고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최소한 3일까지보다는 심사 기일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더 보장을 해달라. 네.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3차 추경안이 처리된 뒤에 어떤가요?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좀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고요. 예. 사실 이번에 우리 제1야당 의원을 의장이 마음대로 정말 강제 배정한 사례는 우리 국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의장의 어떤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이미 청구한 상태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우리 자체적인 상임위 명단 제출 과정에 해가지고 우리 조용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예. 우리 당 자체적인,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그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투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자체적인 우리 이 상임위 구성안들을 이미
거의 다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조만간에 이 내용들도 발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국회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3차 추경안 다음은 아무래도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관련해서 이제 서초동이 요즘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김 의원께서도 이 대검찰청 항의 방문 함께 하셨던 거죠? 이만희요, 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어떤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정대협과 정의연, 뭐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건데, 검찰 입장을 좀 들으셨나요? 우리 그런 면도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이 당의 이 정권에 또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들이 수사에 대해 그 선거 이후에 거의 다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당 내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의원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뭐 의원님도 생각이 다들 좀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 제1야당에 대한 체질 개선에 대한 좀 평가. 예. 그 문제는 예. 일단은 그 답변 내용이 일단 개인적인 제 느낌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많은 의원들도 사실은 좀 공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제나 전일보육제도 같은 여러 가지 논쟁적인 담론을 좀 이슈화한 측면이라든지 또 정책 정당으로서의 변모를 하기 위한 여러 특별위원회 구성과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봤고 중요한 것은 이런 담론이나 추진적인 여러 사안들의 방향성을 보면은 네. 이게 단순하게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나라의 발전, 사회 안정 뭐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간들의 생각들이나 컨텐츠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기존의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도 어떻게 호흡이 잘 맞으시나요? 예, 어제 보니까 사실 원구성 협상 둘러싸고 여당 쪽에서 협상 결렬 책임이 뭐 협상 주체가 다르고 결정 주체가 다르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이간질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네. 이 민주당 사람들도 우리 당의 최근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 지도부들의 모습들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낀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란 얘기네요. 물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제 이 백종원 대표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좀 이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미래일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사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로 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백종원 씨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그분의 언급 자체는 어떤 개념에서 나왔냐면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좋겠다. 네. 거기에다가 좀 더 준비되어 있고 이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본인이 직접 나서면 어떠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본인이 직접 대선 가도에 뛰어들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니까 새로운 좀 이 대선 후보를 계속 찾고 계신 것 같네요. 본인이 당 찾는다고 해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우리 당에도 엄연히
일정한 우리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또 대권 후보로서 적합하다면은 본인이 그 과정을 거쳐서 입증하면 될 거고요. 네. 우리 통합당이 결코 어떤 데 벽이 사회되어 있거나 누굴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인재들에 대해서 널리 개방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어제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3위로 뛰어올랐는데 예. 야당의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사실 대검 방문했을 때도 뭐 윤 총장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예. 일단 차장이 나오셔가지고 저걸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하신 말씀 보면은 뭐 처신하는 것에 좀 든든한 데가 있다 뭐 이런 평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기세등등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렇게 자기 칼을 들이대는 소신과 또 뭐 최근에 추미애 장관 여당의 여러 의원들부터 온갖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자세 등이 국민적 관심이나 또 지지를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예. 최근에는 뭐 때릴수록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민주당에서는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말도 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 거치면은 누구든지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소신을 좀 높이 평가하시는 거고 야당의 대선 후보로도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소신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자세 등은 일반 국민적인 평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널리 열려져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의원님께서 이제 1호 법안으로 이 농업인 기초연금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예. 이게 좀 궁금한데 끝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민, 어민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재 농어촌의 어떤 소멸 위기라든지 특히 고령 농어민의 어떤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시키고 특히나 우리 농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의 그 내용 자체가 도시 근로자의 한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격차가 더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좀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좀 절실하고요. 현재 또 각 자치단체별로 농민수당, 그러면 일종의 뭐 기본소득 일종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방송 첫 인터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BBS의 첫 인터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